어머니 죄송해요. 저희한테 지금 5억이 필요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한테 지금 5억이 필요해요. 냉동창고 문이 쾅 닫히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제 몸을 감싸고 돌았습니다. 손끝이 얼어붙듯 싸늘한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고 온몸이 굳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심장이 얼어붙은 채 희미한 창문 틈 너머로 며느리 유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명랑했던 평소와 달리 낮고 단호한 목소리였죠. 재호 씨 회사 살리려면 이 돈밖엔 방법이 없어요. 세상에는 참을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나를 궁지에 몰아넣고 있음을 깨닫는 바로 그런 순간이죠. 충청도 작은 마을 한가로운 늦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이곳에서 74세 나이로 평생 김치 가게를 운영하며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한옥집 마루 위에는 남편이 남긴 오래된 괴종시계가 똑딱 소리를 내며 제 외로운 밤을 달래주곤 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 그 시계 소리가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박순자입니다. 이제 74세가 되었고 평생을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오래되었지만 그가 물려준 김치가게와 작은 한옥집을 지키며 조용히 살아가는 것이 제 꿈입니다. 가끔씩 오는 아들 재호와 며느리 유미가 제 삶의 전부였죠. 그러나 며칠 전 이상한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제가 가입한 적도 없는 5억짜리 보험의 납부 안내서였습니다. 놀라서 재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별일 아니라고 말하며 서둘러 끊어버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불안감이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오늘 저녁 가게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소음에도 민감한 제 귀가 얼른 반응했죠. 김치 냉장고가 있는 창고 쪽에서 서성이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강한 손이 제 등을 세게 밀었습니다. 무릎을 바닥에 부딪혔고 그대로 냉동 창고 안에 쓰러졌습니다. 빠르게 닫히는 문 너머로 들려온 말이 바로 그 끔찍한 한마디였죠.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5억이라니 나를 위해 가입된 보험. 차갑게 식은 손으로 문을 두드려 보았지만 창고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미야, 문 좀 열어봐. 재호야, 제발. 아무런 대답 없이 싸늘한 침묵만 이어졌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손발이 차가워졌습니다. 눈물이 흐르며 볼을 적셨지만 바닥은 금방 차갑게 얼어붙은 듯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오랜 세월 내가 지키고자 했던 가족이 결국 돈 앞에서는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구나 하고요. 유미의 목소리에서 들은 단호함, 그 안에 담긴 서늘한 계산이 저를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어쩌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을까요? 온몸을 웅크리고 떨면서 한숨 섞인 탄식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희미한 기억 속에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과 함께했던 이 집과 가게를 어떻게든 지켜낼 거예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은 있습니다. 자식을 믿고 모든 것을 맡겼던 제가 어리석었을까요? 온몸의 감각이 서서히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머릿속은 오히려 더 맑아졌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요. 내가 반드시 이겨낼 거예요. 그때 멀리서 누군가 다급히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희미한 창밖으로 아들 재호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어디 계세요? 이제야 저를 찾는 목소리였지만 저는 쉽게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과연 이게 진짜 아들의 마음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계획일까요? 저는 조용히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제 손 안에 놓인 냉동창고 열쇠가 왜 유미의 핸드백에서 나왔는지
CCTV 영상 속 그녀의 행동이 무엇인지 이제 밝혀내야 합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한 번도 제대로 맞서지 않았던 내 인생. 이제 저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가족에게 배신당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콩소리와 함께 냉동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몸을 웅크리고 있던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들어오는 빛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머니, 재호가 다급히 뛰어들어와 저를 품에 안았습니다. 따뜻한 그의 체온을 차갑게 굳었던 제 몸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그의 품속에서 숨을 골랐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었어요. 재호의 목소리가 갈라졌고 제 옷깃이 그의 눈물로 젖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던 그가 이렇게 우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미어졌습니다. 어떻게 된 거니, 재호야? 목소리가 작게 떨렸지만 저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유미가 문 밖에서 불안한 얼굴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오해예요. 전 그저 유미가 황급히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지만 저는 단호히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습니다. 유미야, 변명은 나중에 듣자꾸나. 지금은 너랑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다. 서늘한 제 말에 유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마도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을 꼭 쥐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서둘러 저를 방으로 옮긴 재호는 따뜻한 차 한 잔을 제 손에 쥐어주며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오래된 한옥마루에 무릎을 꿇은 아들의 모습에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거 좀 설명해 보겠니? 저는 서랍 속에 넣어둔 보험 서류를 천천히 꺼내 보였습니다. 침묵이 잠시 흐른 뒤 재호가 고개를 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보험 제가 서명한 거 아니에요. 유미가 혼자 결정한 일이에요. 제 귀에 그 말이 더욱 차갑게 와닿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벌어지는 이런 비정한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회사 일이 그렇게 안 좋니 이 집까지 팔아야 할 만큼. 제 목소리에 뼈아픈 서글픔이 묻어났습니다. 재호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침묵이 흐르는 사이 벽에 걸린 오래된 괴종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무겁게 방 안을 채웠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회사가 많이 어려워졌어요. 하지만 저는 어머니를 이렇게 만들 생각은 없었어요. 재호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저는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습니다. 한번 믿음이 흔들린 마음을 어떻게 다시 붙잡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 집, 이 가게는 너희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산이다. 내가 죽기 전까지 절대 팔지 않을 거다. 저는 천천히 그러나 확고하게 말했습니다. 재호는 그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가지 약속해줘라. 다시는 내 허락 없이 이런 일 꾸미지 말거라. 재호가 침묵 속에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의 눈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엔 혼란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창밖으로 늦가을 저녁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옥 지붕 위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재호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 보험금은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회사 일은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재호야, 한 가지 기억해라. 돈은 있다가도 없지만 가족은 한 번 깨지면 다시 붙이기 어렵단다. 재호는 말없이 제 말을 가슴에 새기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저는 이 문제를 반드시 매듭지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눈 감고 지나갈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족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CCTV 화면을 살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차갑게 식은 아침 공기 속에서 제 마음은 오히려 단호했습니다. 재호와 유미, 그리고 저를 둘러싼 이 모든 일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그 진실을 저는 이제 반드시 알아낼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족이 숨기는 진실을 어디까지 용서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른 아침 저는 가게 뒤편에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엔 며칠 전 아들이 설치해준 CCTV 화면이 있었죠. 마른 침을 삼키며 천천히 녹화된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옥집의 낡은 마루 위에서 창밖에 비가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비에 젖은 기와지붕에서 떨어지는 물소리가 마치 제 심장에 밝히는 듯 아팠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어제 저녁 가게 주변의 모습이 흑백 화면 속에서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처음엔 평소처럼 조용하고 아무 일 없는 듯 보였지만 잠시 뒤 익숙한 그림자가 화면에 등장했습니다. 제 숨이 순간 멈췄습니다. 화면 속 며느리 유미가 긴장한 얼굴로 가게 쪽을 두리번거리더니 천천히 창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제 가게 열쇠 꾸러미가 들려 있었죠. 순간 제 목덜미가 서늘해졌습니다. 화면 속 유미는 마치 잘 짜여진 각본을 따르듯이 침착하게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제 모습이 화면에 등장했습니다. 화면 너머에 제가 창고에 들어서자 유미가 뒤에서 저를 세게 밀어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화면을 보며 저는 무의식적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며 저는 화면 속 그녀의 표정을 보았습니다. 유미의 얼굴에는 당황이나 놀람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냉정하고 차분한 표정으로 창고 문을 닫고 주위를 살피며 자리를 빠르게 떠났습니다. 제가 겪은 일이 우연이나 실수가 아니라 의도된 행동이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우리 유미가. 가족이라고 믿었던 그녀의 모습이 제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화면 속 그녀의 눈빛이 자꾸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차갑고 계산적이어서 도저히 제가 알던 유미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저는 천천히 화면에서 눈을 돌리고 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었지만 차분히 앉아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생각조차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비 내리는 아침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지만 이번만큼 아픈 일은 없었습니다. 가족이 나를 속이고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감정에 휩싸여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고 내 삶을 되찾기 위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조용히 지나가야 할까요? 아니면 단호하게 맞서야 할까요? 가슴을 짓누르는 충격과 혼란을 잠시 내려놓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갑고 신선한 아침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혼탁한 머릿속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증거들을 안전한 곳에 숨기는 것이었습니다. 방 한구석의 오래된 장롱문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함께한 이 장롱에는 오랜 시간의 흔적과 추억이 쌓여 있었습니다. 나무 특유의 은은한 냄새가
나를 따뜻하게 맞이하는 듯 했습니다. 가장 안쪽 서랍을 열고 그 아래 숨겨진 공간을 조심스럽게 더듬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닿는 차갑고 낡은 나무 결이 익숙했습니다. 조용히 CCTV 녹화된 USB와 보험 가입 서류를 그 안에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손끝에 느껴지는 서류의 감촉이 마치 찬 겨울날의 서리처럼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증거를 제대로 써야만 해 하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장롱 문을 닫고 일어서는 순간 오래된 괴종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가 제 귀를 두드렸습니다. 규칙적인 그 소리는 마치 제 마음을 진정시키라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그래, 조급할 필요는 없어. 천천히 신중하게 해야 해. 마루로 나가 천천히 걸으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한옥마루 바닥에서 느껴지는 차갑고 부드러운 나무 결이 발바닥을 어루만지며 긴장감을 풀어줬습니다. 오랫동안 살아온 이 집은 저에게는 그저 집이 아니라 삶의 일부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집과 가게를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생각이 가슴 깊이 올라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꿈꾸던 행복한 노후, 그 소중한 기억들이 이 집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마당을 바라보며 천천히 차 한 잔을 준비했습니다. 따뜻한 유자차의 향긋한 냄새가 저의 긴장한 마음을 조금씩 녹여줬습니다. 차를 홀짝이며 창밖을 보니 비는 이미 그쳤고 흐린 하늘 사이로 가느다란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그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쉽게 용서하기엔 마음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진실된 사과와 신뢰의 회복이었습니다. 유미의 냉정한 얼굴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지만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모든 건 때가 있단다, 순자야. 서두르면 일을 그르칠 수도 있어. 저는 혼잣말처럼 되뇌며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오랜 괴종시계의 무거운 진자 소리가 균형을 잡으며 천천히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저는 앞으로 나아갈 계획을 머릿속에서 차분히 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가족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늦가을 아침 햇살이 포근히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평소처럼 조용한 마을 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시장은 벌써부터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익숙한 고소한 깨 볶는 냄새와 김장철을 맞아 갖가지 채소가 늘어선 노점들이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순자 언니, 오늘은 좀 늦으셨네. 정겨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옆 과일 가게 주인 명숙 씨였습니다. 그녀의 밝고 명랑한 목소리가 제 굳어진 마음을 살짝 녹여주었습니다. 오늘은 좀 늦잠을 잤어, 명숙아. 요즘 잠이 잘 안 오네. 제 말에 명숙 씨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따스한 눈길이 마음 한구석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죠? 얼굴이 조금 피곤해 보이세요. 그녀의 말에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깊은 이야기는 할 수 없었지만 그냥 시장 사람들과의 평범한 대화만으로도 마음의 짐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냥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서 그래. 근데 명수가 네가 구워주는 고구마 냄새만 맡아도 기운이 나네. 명숙 씨가 환한 웃음을 지으며 따끈한 고구마를 제 손에 건넸습니다. 따뜻한 고구마의 온기가 손끝을 통해 온몸으로 퍼지며 마음까지 따스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시장을 천천히 걸으며 저는 시장 곳곳에서 들려오는 친숙한 소리와 냄새를 느꼈습니다.
생선을 손질하는 칼소리 튀김, 냄새와 손님들의 소박한 웃음소리가 시장 전체를 포근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오랜 단골 손님이자 친구인 창호 씨가 멀리서 저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순자 씨, 여기 좀 앉아서 차나 한잔 하시죠. 그가 권하는 작은 목재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가 건넨 따뜻한 둥글레 차를 마시자 은은한 향이 제 마음을 차분하게 해줬습니다. 무슨 고민이라도 있으세요?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시네요. 창호 씨의 차분한 물음에 저는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늘 그랬듯 저를 재촉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려줬습니다. 가족 문제라는 게 참 어렵네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지. 창호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가족이란 게 원래 그렇죠. 가까워서 더 어렵고 그래서 더 아픈 게 아닐까요? 하지만 결국 해결할 사람은 순자 씨 본인뿐입니다. 그의 말이 깊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결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나 자신뿐이라는 걸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시장에 온 김에 여러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점점 마음의 짐을 덜고 있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따뜻한 온기와 소박한 진심이 제 무거운 마음을 조금씩 가볍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한번 가족들과의 문제에 진지하게 마주서야 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힘들 때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를 얻으시나요? 시장에서 돌아와 마루에 앉으니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가을 햇살이 방 안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고르며 아들 재호와 며느리 유미를 조용히 불러 모았습니다. 마루 위 작은 탁자 위에 방금 우린 따뜻한 유자차가 놓여 있었습니다. 은은하게 퍼지는 유자의 향이 차갑고 긴장된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려 주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차분히 바라보았습니다. 재호는 어두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고 유미는 불안한 표정으로 자꾸만 손가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오늘 너희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불렀다. 이제 우리 문제를 더는 미루지 않았으면 한다. 제 말에 재호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유미도 회사 걱정에 마음이 급해졌던 거니까. 재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저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히 말을 잘랐습니다. 급하다고 해서 가족에게 이런 상처를 주는 게 정당화될 수는 없단다. 유미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큰 잘못을 했어요. 다 제 불찰이에요. 정말 죄송해요. 유미의 사과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서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가족은 신뢰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지는 법이다. 난 너희들이 이 집과 가게를 물려받아도 좋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마루 바닥이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침묵 속에 괴종시계의 똑딱 소리만이 방 안에 가득 차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확실한 선을 그어야겠구나. 이 집과 가게를 넘기지 않을 것이다. 내 생전엔 절대. 제 말에 재호는 당황한 듯 저를 바라봤고 유미는 다시금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겁고 서늘한 공기가 우리 셋 사이를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너희를 완전히 포기할 생각은 없다. 회사 문제도 천천히 같이 해결해보자. 제 진심 어린 제안에 재호는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촉촉이 젖어 있었고 굳어진 어깨가 조금 풀어진 듯 보였습니다. 앞으로 회사 문제든 어떤 일이든
모든 것을 숨김없이 나와 의논하거라. 난 너희를 가족으로 믿고 함께하고 싶다. 다만 절대로 나를 속이거나 몰래 일을 꾸미지 마라. 유미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이제 조금이나마 안도하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모든 관계에는 서로 간의 존중과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명심해라. 저는 천천히 말을 마치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늦가을 바람이 조용히 나뭇가지를 흔들며 창문을 스쳤습니다. 방 안의 긴장감이 조금씩 풀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가족 간의 무너진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시겠습니까? 늦은 오후의 햇살이 가게 안으로 길게 비쳤습니다. 오래된 김치 가게 내부는 익숙한 김치 냉장고에 톡 쏘는 김치 향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앞치마를 둘렀고 아들 재호도 천천히 따라 들어와 옆에서 돕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곁에서 김치통을 정리했습니다. 플라스틱 김치통들이 서로 부딪히는 가벼운 소리가 가게 안의 정적을 깼습니다. 한동안 묵묵히 일을 하던 재호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너무 힘드셨죠? 그 말에 저는 손을 잠시 멈추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 진심 어린 걱정과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힘들었다기보다는 네가 나한테 솔직하지 않았던 게 가장 서운했단다. 재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손에 든 김치통을 다시 바닥에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께 회사 일이 힘들다고 말씀드리기가 너무 죄송했어요.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니까. 그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아주며 따뜻한 목소리로 위로했습니다. 네가 혼자 짊어지기엔 너무 무거운 짐이었다. 가족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니?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도 함께라면 가능해지는 거야. 저의 말에 재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조금은 편안해지는 듯 보였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어머니랑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렴. 어떤 일이든 혼자 숨기고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그 순간 재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는 눈물을 참으려는 듯 얼굴을 살짝 돌렸습니다. 제가 많이 어리석었어요. 어머니의 마음도 모르고 유미와의 갈등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저는 천천히 그의 등을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 작은 접촉으로도 오랫동안 굳어있던 그의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듯 했습니다. 가게 안에 흐르는 침묵을 오래된 괴종시계의 똑딱 소리가 부드럽게 메웠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우리에게 서로의 마음을 열 시간을 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시 뒤 재호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유미도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그녀가 저에게 어머니께 용서를 빌 기회를 달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복잡한 감정이 다시 마음속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쉽게 판단하거나 밀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 유미의 진심이 무엇인지 천천히 지켜볼 생각이야. 재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천천히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유미도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어요. 저는 다시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김치통을 정리했습니다. 우리의 손길이 다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며 가게 안에 따뜻한 분위기가 돌아왔습니다. 가족의 상처란 한순간에 쉽게 치유될 수 없지만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순간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가족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어떤 방법으로 다시 가까워지셨나요? 가게 정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을 때 방 안은 이미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한옥방의 차가운 마룻바닥에 천천히 앉아 창문 밖으로 어둑어둑해지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오래된 괴종시계는 규칙적으로 똑딱거렸고 그 소리는 제 마음을 진정시키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선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며느리 유미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저를 냉동창고에 가두기까지 얼마나 절박했을지 또 얼마나 차갑고 계산적이었을지 생각할수록 제 가슴은 답답했습니다. 유미야,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일을 꾸몄니?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제 목소리가 공허하게 방 안을 맴돌았습니다. 손가락 끝에 느껴지는 오래된 이불의 촉감이 제 복잡한 마음과 대비되어 더욱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가만히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유미의 차가운 표정과 행동이 자꾸만 떠올라 마음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그녀의 내면에 숨어있을 진짜 이유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유미에게도 저와 같은 외로움과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가족 사이의 문제라는 건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방 안에는 어느새 서늘한 공기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가벼운 가을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한옥 기와 지붕 위에 떨어지며 내는 차분한 소리가 방 안을 채우자 제 마음의 긴장감도 조금씩 풀리는 듯했습니다. 저는 이불장으로 가서 두꺼운 담요 하나를 꺼내 어깨에 걸쳤습니다. 담요에서 나는 은은한 오래된 나무 냄새가 따뜻한 기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천천히 자리에 앉아 차분한 마음으로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미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로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이었던 그녀의 모습 뒤에 감춰진 진심을 찾아낼 수 있다면 우리 가족도 다시 서로를 신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다가가 보자. 혼자 다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서늘한 밤 공기와 빗소리 속에서 제 마음속 작은 희망의 불씨가 서서히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피하지 않고 직접 유미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가족이 다시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다시 가족의 신뢰와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가족 간 갈등을 풀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나요? 다음 날 아침 창밖으로 희미한 가을 햇살이 비쳤습니다. 잠을 설쳐서인지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었지만 오늘은 꼭 해야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나 단정히 옷을 입고 방을 나왔습니다. 부엌에 가니 며느리 유미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밤새 잠을 설친 듯 얼굴이 초췌했습니다. 유미가 저를 보고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녀의 작은 목소리에 숨겨진 불안과 긴장감이 제 마음에도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저는 따뜻한 차 2잔을 준비하며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이 순간 무겁고 차가운 공기가 우리 사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탁자에 앉으며 저는 유미에게 차를 건넸습니다. 찻잔의 따뜻한 온기가 손끝을 통해 전달되며 제 얼어붙은 마음도 조금씩 녹여주는 듯했습니다. 유미야, 오늘은 네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싶구나. 제 말을 들은 유미는 긴장한 듯 손가락을 떨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고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큰 잘못을 했어요.
어떤 이유로도 제 행동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걸 잘 알아요. 하지만 유미의 눈빛에서 복잡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말문이 막힌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순간의 침묵이 참으로 무거웠습니다. 유미야, 천천히 말해도 괜찮아. 내 마음에 어떤 것이 있든지 다 털어놓으렴. 제 따뜻한 권유에 유미는 마침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볼을 타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처음엔 그저 재호 씨와 회사를 돕겠다는 마음뿐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모르게 자꾸 욕심이 커졌나 봐요. 유미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꼭 쥐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엔 후회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질수록 어머님께 죄송한 마음이 더 커졌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님이 저를 미워하실까봐 두려웠어요.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제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오랫동안 그녀와의 사이에서 쌓였던 오해와 갈등이 조금씩 풀어지는 기분이 들었지만 여전히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유미야, 가족 간의 문제는 항상 복잡하고 어렵단다. 그래도 중요한 건 서로 솔직해지는 것이지. 내 마음을 이해하려면 서로 진심을 보여야만 한단다. 제 말을 들은 유미는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며 마음의 긴장감도 풀리는 듯 했습니다. 어머님,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앞으로 정말 솔직하게 다 말씀드릴게요. 더는 절대 어머님께 숨기는 일이 없도록 하겠어요. 유미의 진심 어린 고백이 저의 굳었던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그녀와 화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씩 보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숨기고 살아왔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서로의 마음을 다시 열고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함께 노력해보자꾸나, 유미야. 우리가 서로를 다시 믿을 수 있도록 말이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금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가을 햇살이 더욱 밝게 창문 안으로 스며들며 방 안을 따스하게 채웠습니다. 여러분은 가족과의 갈등 속에서 진심을 털어놓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유미와 저는 차를 마시며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는 여전히 가을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었고 오래된 나무벽에서 풍겨오는 익숙한 한지 냄새가 마음을 포근하게 했습니다. 유미는 손끝으로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사실 전 결혼 초부터 늘 긴장했어요. 제가 하는 일이 혹시 어머님 눈에 부족해 보일까봐 불안했거든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유미가 이렇게 깊은 속마음을 털어놓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동안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니? 나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단다. 네가 늘 자신 있고 당당해 보였거든. 유미가 쓴웃음을 지으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그냥 제 나름대로 노력한 거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어머님께 솔직해지지 못하는 제 자신이 싫어졌어요. 그녀의 말을 듣는 동안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혹시 내가 모르게 그녀에게 마음의 벽을 쌓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네가 늘 자신감 있고 야무져서 좋았단다. 내가 너에게 너무 부담을 준 건 아닌지 모르겠구나. 유미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탓이 아니에요. 제가 늘 스스로에게 지나치게 엄격했던 것 같아요. 유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저는 비로소
그녀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 사이에도 때로는 이렇게 서로의 진심을 솔직히 나누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사실 이번 일도 회사 문제 때문이라기보다는 제 욕심 때문이었어요. 어머님이 저희를 믿어주시고 집과 가게를 맡기려 하셨는데 그 신뢰를 제가 망친 거죠. 그녀의 목소리엔 깊은 후회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가족이란 게 참 묘하단다. 서로를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모르고 지나칠 때가 많아. 어쩌면 우리가 서로에게 솔직해지는 시간이 필요했는지도 모르겠구나. 유미가 작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물 속에서 진심 어린 후회와 반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조금 차가웠지만 서로 맞닿은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유미야, 앞으로는 우리 서로 더 솔직해지자. 내가 너에게 상처를 줬다면 그건 정말 미안하구나. 유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께 드린 상처가 더 클 텐데 이렇게 용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따스한 빛으로 가득 차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다시 열고 화해의 문을 여는 계기임을 깨달았습니다. 유미와 저는 한동안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 흐르는 침묵은 이제 더 이상 무겁지 않았고 오히려 서로의 마음을 포근히 감싸주는 것 같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가벼운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가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와 나무잎이 바람에 부딪히는 소리가 방 안의 긴장을 완전히 풀어주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우리의 진심이 결국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도 가족과의 갈등을 풀면서 진심으로 이해하게 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녁 무렵 부엌에서는 김치찌개의 구수한 냄새가 가득 퍼졌습니다. 오랜만에 재호와 유미가 나란히 앉아 야채를 다듬고 있었고 저는 따뜻한 국물이 끓는 냄비를 천천히 젓고 있었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석양이 기울면서 은은한 붉은 빛이 스며들었고 그 빛이 오래된 한옥집의 부엌을 더욱 아늑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도마 위에서 채소를 써는 칼소리와 가볍게 물 끓는 소리가 어우러져 부엌 안을 포근하게 채웠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에 같이 요리하니까 정말 좋네요. 유미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예전의 밝은 모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가벼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사실 가족끼리 같이 밥 먹고 요리하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니? 제 말에 재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김치찌개 끓여주실 때 정말 좋아했어요. 이 냄새 맡으니까 그때 생각이 나네요. 재호의 말에 저도 잠시 추억에 잠겼습니다. 그 시절엔 힘들었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 웃으며 식사했던 기억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유미가 다듬은 채소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요즘 요리를 잘 못해드렸죠. 앞으로는 자주 와서 같이 요리도 하고 얘기도 나눌게요. 유미의 말이 제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표정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화답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마음을 써주니 정말 고맙구나. 앞으로 우리 가족은 이렇게 작은 일상부터 하나씩 다시 쌓아가 보자꾸나. 냄비에서 김치찌개의 향긋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부엌 공기는 따뜻했고 오랜만에 함께 준비하는 이 식사 시간이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식탁에 음식을 올리며 세 사람의 표정은 점점 밝아졌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도 따뜻했고 서로를 향한 미소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쩌면 가족이란 이렇게 작은 일상에서부터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며 다시 가까워지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도 가족과 함께한 어떤 평범한 순간에서 특별한 행복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식탁 위에서 김치찌개가 김을 피워 올리며 구수한 향기를 퍼뜨렸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어둠이 서서히 내려앉고 오래된 한옥 마당에 비친 달빛이 따뜻하게 번졌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주신 찌개는 정말 최고예요. 어릴 때 생각이 나요. 재호가 숟가락을 들고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에 어릴 적 장난기 어린 모습이 겹쳐져 보이며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너 어릴 때 정말 개구졌지. 늘 찌개 그릇까지 싹싹 긁어먹고는 더 달라고 떼를 썼던 거 기억하니? 저의 말에 유미는 작은 웃음을 터뜨렸고 재호는 부끄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유미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내려놓고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사실 제가 어머님과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항상 긴장했었거든요.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유미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으니까요. 나는 네가 항상 밝고 자신감 넘친다고 생각했단다. 그래서 네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몰랐어. 유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제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게 문제였어요. 앞으로는 조금 더 솔직하게 다가가고 싶어요.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마음속에서 가벼운 위안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 위에 제 손을 올렸습니다. 우리 서로 조금씩 마음을 열어보자꾸나. 가족끼리는 그렇게 천천히 서로를 이해해가는 거니까. 재호가 밝게 웃으며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에도 오래간만에 진정한 안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처럼 가족은 결국 서로의 마음을 천천히 알아가는 과정인가 봐요. 식사를 마친 뒤에도 우리는 오랫동안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와 서늘한 가을 밤 공기가 방 안의 따뜻한 분위기와 어우러졌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서 서로가 가진 깊은 오해와 갈등이 이렇게 서서히 풀릴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진정으로 서로의 마음에 다가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가족과의 오해를 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른 아침, 저는 조용히 집을 나와 동네 작은 목욕탕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걷는 동안 느껴지는 쌀쌀한 가을바람이 뺨을 스치며 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혔습니다. 목욕탕 문을 열자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그 온기와 함께 익숙한 비누 냄새와 물소리가 잔잔하게 귀를 어루만졌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목욕탕은 마치 옛 친구처럼 저를 맞이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탕에 들어서니 몸 전체를 감싸는 따뜻한 물이 긴장된 근육을 천천히 풀어주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며 천천히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많은 일이 있었구나.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 물속에서 천천히 눈을 감으니 온몸이 물에 부드럽게 떠있는 느낌이 들며 마음의 긴장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귓가에 울리는 물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작은 대화 소리가 제 마음을 더욱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며느리 유미와 아들 재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가족이란 서로를 완벽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결국 마음으로 다시 이어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진심 어린 이해와 시간이었습니다. 가볍게 숨을 내쉬며 저는 마음속으로 계획을 하나씩 세워 나갔습니다. 먼저 유미와 더욱 자주 소통하며 그녀가 갖고 있는 부담과 고민을 들어줄 것입니다. 회사 문제 역시 함께 적극적으로 돕고 서로에게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했습니다. 먼저 내 마음부터 열고 다가가야겠다. 가족이란 늘 그렇게 조금씩 이해하며 가까워지는 거니까. 탕 밖으로 나와 따뜻한 물수건으로 천천히 얼굴을 닦았습니다. 피부 위로 닿는 수건의 온기가 제 마음까지 따뜻하게 데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에는 오랜만에 다시 자신감과 평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풀어나가면 되겠지.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목욕탕을 나설 때 아침 햇살이 마을 전체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제 가슴에도 환하게 퍼지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은 복잡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방식으로 마음을 정리하시나요? 목욕탕에서 돌아오자마자 저는 부엌에서 커피 2잔을 준비했습니다. 향긋한 커피 향기가 방 안에 퍼지며 마음을 차분히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재호는 마루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여전히 무거운 고민이 느껴졌습니다. 재호야, 커피 마시면서 천천히 이야기해 보자꾸나. 제가 커피잔을 건네자 재호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잔을 들어 천천히 커피를 마시는 그의 모습에 제 마음도 조금씩 안정되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요즘 회사 일로 너무 신경을 많이 쓰게 해서 죄송해요. 재호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가족은 원래 함께 하는 거다. 혼자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고 지금부터는 나와 함께 상의하며 풀어가자꾸나. 저의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에 재호의 얼굴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회사 상황을 정확히 말해주겠니? 그래야 우리가 함께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겠니? 재호는 잠시 고민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회사가 이번에 큰 거래처와 계약이 끊어지면서 많이 힘들어졌어요. 급하게 자금을 마련하려다 보니 유미도 저도 마음이 급해졌던 것 같아요. 그의 말에 저는 조용히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비치는 가을 햇살이 방 안을 따스하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급한 불부터 끄는 게 중요하겠구나. 혹시 회사에서 지금 당장 필요한 자금이 어느 정도인지 말해줄 수 있겠니? 재호는 잠시 고민하다가 천천히 구체적인 금액과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오랫동안 쌓아온 저의 비상금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께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함께 해결할 수 있다면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가족이잖니.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지. 내가 가진 돈을 우선적으로 회사에 쓰도록 하자꾸나. 대신 앞으로는 어떤 일이든지 나와 상의하렴. 재호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진심 어린 감사와 안도가 느껴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꼭 어머니와 먼저 상의할게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을 나눴습니다. 비로소 진정한 신뢰와 협력의 문이 열린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 들어오며
우리 둘의 긴장을 부드럽게 씻어내 주었습니다. 가족의 문제는 혼자 짊어지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눠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가족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며 더 가까워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른 저녁 유미와 함께 한옥 마루 위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저녁 햇살이 고즈넉한 마루 바닥에 스며들며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유미의 표정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저와 눈을 마주할 때마다 미소를 지으려 애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녀에게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유미야, 재호랑은 회사 문제에 대해 이미 이야기를 나눴단다. 이제 너와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구나. 유미가 진지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뜻한 차 한 모금을 마신 후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사실 회사 문제에 대해 그동안 제가 너무 성급하게 행동한 것 같아요. 제 욕심 때문에 어머님께 많은 실망을 안겨드려 정말 죄송해요. 그녀의 말에서 진심 어린 후회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아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유미야, 나는 내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단다. 앞으로는 네가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지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겠니?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회사가 어려워지고 나서부터 제가 더 불안해졌어요. 재호 씨 혼자 부담을 지게 하는 게 너무 힘들어 보였거든요. 앞으로는 저도 어머님께 먼저 상의하고 서로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유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서로의 부담을 함께 나누는 게 중요하단다. 유미, 너도 회사의 일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싶다면 내가 적극적으로 지지해 줄게. 유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루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풍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고 우리 두 사람 사이에도 따뜻한 화합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힘이 나네요. 사실 회사에서 재무나 관리 쪽 일은 제가 잘할 수 있거든요. 제가 그 역할을 맡고 싶어요. 유미의 적극적인 태도에 저도 기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구나. 너와 재호가 서로의 강점을 살려 회사를 안정시키고 우리 가족의 관계도 다시 튼튼하게 만들 수 있겠구나.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나누면서 우리 사이의 앙금과 오해는 점차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바람이 부드럽게 마루를 스치며 우리 사이의 따뜻한 분위기를 더욱 깊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가족이란 결국 서로 이해하며 함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가족과의 어려운 문제를 함께 해결하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녁 무렵 재호와 유미 그리고 저는 함께 거실 탁자에 앉았습니다. 탁자 위엔 향긋한 차와 오래된 노트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노트를 펼치자 그 특유의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히며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회사 일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이야기를 나눠보자꾸나. 제가 천천히 입을 열자 재호는 곧바로 자세를 고쳐 앉으며 노트와 펜을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진지함과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먼저 회사 재정 상태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 같아요. 자금 운영을 명확히 하려면 유미가 맡아서 관리하는 게 가장 좋겠어요. 유미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제안을 이어갔습니다. 네, 제가 회사의 재무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고 예산 계획을 세워볼게요. 앞으로 중요한 지출이 있으면 셋이 같이 상의하고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목소리엔 확신과 함께 진심 어린 책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유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앞으로는 모든 문제를 함께 상의하고 결정하자.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에게 솔직하고 신뢰를 쌓는 거니까. 재호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그리고 제가 영업이나 새로운 거래처 확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게요. 회사가 안정될 때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 움직이겠습니다. 재호의 결연한 표정이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그가 혼자 부담을 짊어지며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에 제 마음 한편이 아렸습니다. 재호야, 그렇게 무리하지는 말거라. 네가 힘들면 언제든지 나한테 얘기해야 한다.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무슨 일이든지 돕겠다. 저의 말에 재호는 감동한 듯 눈빛을 반짝였습니다. 그의 눈에서 오랜만에 보는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서로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밝은 미소를 주고받았습니다. 함께 앉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동안 오래된 괴종시계의 규칙적인 똑딱 소리가 거실 안을 따스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의 노트에는 각자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노트에 정리된 글씨가 또렷이 눈에 들어왔고 이것이 우리의 새 출발을 알리는 신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실 창밖으로 어둠이 완전히 내리고 부드러운 달빛이 마당을 환하게 밝혀주었습니다. 이 고즈넉한 한옥집에서 우리 가족은 다시 한번 서로를 향한 믿음과 신뢰를 다지며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디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가족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며 새롭게 출발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아침 창밖으로 비친 햇살이 마루바닥을 따스하게 데우고 있었습니다. 최근 회사가 안정을 찾아가면서 우리 가족에게도 조금씩 여유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며느리 유미와 둘이서만 조용히 다녀올 작은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금 어색했지만 함께 여행 준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유미는 아침부터 분주히 여행 가방을 꺼내 옷을 정리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오랜만에 밝고 설레는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도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이번에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바닷가도 좋고 조용한 산속도 좋고요. 유미의 목소리엔 따뜻한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바닷가가 좋겠구나. 오랜만에 바다를 보면 마음도 훨씬 편안해질 것 같아. 유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옷을 하나하나 정성껏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옷에서 나는 은은한 섬유유연제의 향기가 방 안에 가득 퍼지며 기분을 더욱 좋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시락을 싸올까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유부초밥도 만들어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녀의 세심한 배려에 저는 따뜻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진심으로 저를 배려하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유부초밥과 네가 좋아하는 과일 몇 가지를 준비하자꾸나. 우리는 함께 주방으로 이동해 도시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짓는 냄새가 주방을 포근히 감싸고 신선한 야채를 손질하는 소리가 잔잔한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어머님, 사실 그동안 너무 죄송했어요. 이제야 조금 마음의 여유가 생기네요. 유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지나간 일은 이제 그만 잊자꾸나.
앞으로 우리가 함께할 시간들이 더 중요하지 않겠니?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밝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며 방 안을 더욱 따스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도시락을 싸는 동안 서로의 웃음소리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도시락통 안에 유부초밥과 정성스럽게 썰어 넣은 과일들이 가지런히 놓이며 마음까지 풍성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사실 결혼 초에 어머님께 어떻게 잘 보일까 하는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을 더 표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녀의 솔직한 말에 저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우리의 진심을 서로에게 전달하는 것 같았습니다. 유미야, 이제부터는 그런 걱정은 하지 말거라. 너는 이미 내 며느리이고 소중한 가족이란다. 유미의 눈가에 촉촉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으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가방을 다 싸고 나서 우리는 거실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었습니다. 차에서 나는 깊고 부드러운 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고 우리는 앞으로 함께할 여행을 기대하며 설렘을 나누었습니다. 어머님과 둘이서 이렇게 여행을 간다는 게 정말 기대돼요. 유미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진심이 담긴 미소에 제 마음도 더욱 밝아졌습니다. 나도 마찬가지란다. 우리 둘이서만 하는 첫 여행이니 앞으로 자주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구나. 창밖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조용히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가을 나무잎이 바람에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의 마음도 이제 서로를 향한 신뢰와 이해로 따뜻하게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가족과 함께 여행을 준비하며 서로의 마음을 더 가까이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해질 무렵 우리는 바닷가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신선한 바다 냄새와 시원한 바람이 우리를 반겨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바다는 고요하고 평화롭게 우리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유미와 저는 나란히 해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 아래로는 부드러운 모래가 발끝을 간지럽혔고 멀리서 들려오는 잔잔한 파도 소리가 우리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말없이 걷다가 적당한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주변엔 몇몇 사람들이 멀찍이 앉아 있었지만 우리 둘만의 작은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유미가 먼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편안히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니까 그동안 제가 왜 그렇게 마음을 닫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진심 어린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미야, 사람 마음이란 게 늘 복잡한 거 아니겠니? 나도 내게 부족한 점이 많았을 거야. 우리가 서로 조금씩 마음을 열면 좋겠구나. 유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 오랜 시간 묵혀둔 고민과 무거운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 결혼했을 때 어머님이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지 정말 많이 걱정했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부족해 보이면 실망하실까봐 두려웠죠. 그녀의 솔직한 말에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그녀를 더 편안하게 대해주었더라면 하는 후회도 들었습니다. 나는 내가 늘 똑 부러지고 든든해서 좋았단다. 그래서인지 내가 그런 고민을 하는 줄 몰랐구나. 내가 너무 무심했던 게 아닌지 미안하구나. 제 진심 어린 말에 유미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바다 위로 비친 저녁 햇빛이 그녀의 눈물을 반짝이게 했습니다. 어머님 탓이 아니에요. 그저 제가 더 잘하고 싶은 욕심에 그렇게 되었던 거예요. 제 욕심 때문에
가족에게까지 상처를 드린 거죠. 그녀는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회사 문제가 터졌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은 어머님께 실망을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더 무리하게 됐던 것 같아요. 유미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불안과 걱정, 그리고 나를 향한 진심이 모두 느껴졌습니다. 유미야, 가족이란 건 결국 서로에게 기대고 의지하는 거라고 생각한단다. 우리가 앞으로 더 솔직하게 더 가까워지면 좋겠구나. 유미는 작게 미소를 지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고 있으니 그녀의 온기가 저의 손끝까지 전해졌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정말 어머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어머님이 제게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며느리가 되고 싶어요. 그녀의 진심 어린 다짐이 제 가슴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태양이 천천히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름답게 물든 바다의 풍경처럼 우리 마음도 점점 더 깊고 따뜻하게 물들어 갔습니다. 유미야, 오늘 이렇게 함께 이야기 나눠줘서 고맙구나. 앞으로는 너와 내가 서로 더 의지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는 서로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주변은 어느새 짙은 어둠으로 물들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환한 빛이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가족과의 여행을 통해 서로에게 솔직해졌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집으로 돌아온 다음 날 아침, 오랜만에 집안 가득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마루바닥 위로 비친 햇볕은 오래된 나무의 결을 따스하게 밝혀주었고 익숙한 고요함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부엌에서는 재호와 유미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잠시 마루에 앉아 두 사람의 대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배려하며 가볍게 농담을 주고받는 모습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당신 요즘 어머니랑 훨씬 친해진 것 같아. 보기 좋아. 재호의 목소리가 밝고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유미는 웃음을 터뜨리며 가볍게 답했습니다. 나도 어머니랑 여행 다녀오면서 정말 많이 배웠어. 앞으로 더 잘해야지. 두 사람의 편안한 대화가 제 마음속 깊은 곳까지 따뜻하게 녹아들었습니다.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지만 오랜 시간 잊고 지낸 일상의 소중한 행복을 다시 느끼게 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잠시 후 부엌에서 달콤한 팬케이크 냄새가 방 안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고소한 버터 향기와 함께 달콤한 시럽의 냄새가 제 마음을 더욱 편안하게 했습니다. 어머님, 아침 준비 다 됐어요. 오늘은 특별히 유미가 팬케이크를 만들었어요. 재호의 밝은 목소리에 저는 천천히 부엌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식탁 위에 정성스레 차려진 팬케이크와 싱싱한 과일, 따뜻한 커피가 향기롭게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드셔보세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유미의 미소에는 진심 어린 설렘과 긴장감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팬케이크를 한 입 베어 물며 가볍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지면서 행복감도 함께 차올랐습니다. 유미야, 네가 정말 솜씨가 좋구나. 이렇게 맛있는 팬케이크는 처음 먹어본다. 제 진심 어린 칭찬에 유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녀의 밝은 표정을 보니 제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하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이 점점 밝아지면서 집 안은 더욱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가족이란 결국 이런 일상의 작은 행복에서부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다시 가까워지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팬케이크를 먹으며
조용히 우리 가족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로를 향한 미소와 따뜻한 말 한마디가 평범한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족과 함께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가장 크게 느끼시나요? 조용한 오후, 저는 혼자 방으로 들어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새들의 노랫소리와 부드러운 바람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일기장을 펼치자 종이에서 은은한 향기가 느껴졌습니다. 종이 위에 천천히 펜을 움직이며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지난 몇 달은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구나. 펜 끝에서 글씨가 흘러나오는 동안 가족들과의 갈등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특히 유미와 있었던 냉동창고 사건은 아직도 제 가슴 한구석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느꼈던 차가운 냉기와 공포감이 다시금 떠올라 저를 가볍게 떨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이 더 이상 아픔으로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족과 다시 가까워질 수 있었던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거였구나. 일기를 쓰며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던 감정들이 조금씩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제게도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상대를 향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고민했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앞으로는 내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가족들의 말에도 귀 기울여야겠다. 저는 앞으로 가족과 더 나은 관계를 만들기 위한 결심을 일기장에 천천히 적었습니다. 펜 끝이 종이에 부드럽게 닿으며 써 내려가는 동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창문 틈으로 비치는 오후의 햇살이 방 안을 따뜻하게 물들였습니다. 그 빛은 제 마음까지 부드럽게 어루만져주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이란 결국 서로가 마음을 열고 솔직해질 때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되는구나. 일기장에 마지막 문장을 적으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시 한번 가족과의 소중한 관계를 생각하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일기를 마치고 책상을 정리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제가 먼저 손을 내밀고 가족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진실하게 만들어 가겠다는 다짐을 되새겼습니다.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가자 재호와 유미가 편안한 얼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 깊이 흐뭇함을 느꼈습니다. 결국 가장 큰 행복은 가족과 함께하는 이런 평범한 순간 속에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가족의 소중함을 가장 깊게 느끼셨나요? 오후가 깊어지며 부엌 창문 너머로 황금빛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가족들에게 마음을 전할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앞치마를 단정히 둘렀습니다. 싱싱한 야채와 고기를 꺼내 씻고 썰며 칼날이 도마 위를 부드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부엌을 채웠습니다. 양파를 볶으며 나는 달콤하고 고소한 냄새가 기분 좋게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오직 가족들 생각뿐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는 이 시간은 제게 큰 행복이자 위로였습니다. 마늘과 생강이 프라이팬 위에서 익어가며 내는 향이 부엌 전체를 따스하게 감쌌습니다. 재호를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항상 어른스럽게 행동했지만 사실 그는 누구보다 여리고 가족을 위하는 마음이 깊다는 걸 잘 알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더욱 마음을 담아 음식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 요즘 힘든 일을 잘 견뎌주어서 고맙구나. 나지막이 혼잣말을 하며 고기를 정성스레 볶았습니다.
팬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고기 소리가 부엌을 따뜻하게 울렸습니다. 이번엔 유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와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막막했지만 지금은 그녀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충분히 알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그녀를 향한 고마움과 애정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유미야, 네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 앞으로 더 편하게 지내자꾸나. 솜씨 좋게 부침개 반죽을 저으며 유미의 밝은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팬 위에서 바삭하게 익어가는 부침개의 고소한 냄새가 부엌을 가득 메웠습니다. 밥솥에서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국 냄비에서는 은은하게 깊은 향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엌 안은 이미 따뜻한 정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지막으로 반찬을 하나씩 정성껏 그릇에 담으며 식탁 위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그릇마다 정갈하게 담긴 음식들을 바라보며 제 마음 역시 차분히 정리되는 듯 했습니다. 이제 식사를 마치고 가족들과 마주 앉아 마음을 나누는 일이 남았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질 무렵 붉게 물든 하늘이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듯 했습니다. 이 음식을 통해 내 진심을 잘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구나. 잠시 후 문 밖에서 재호와 유미가 집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제 마음에도 설렘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여러분도 가족을 위해 특별한 식사를 준비하며 마음을 표현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따뜻한 기운이 집안 전체를 채웠습니다. 갓 지은 밥에서 나는 고소한 김이 올라오고 정성스럽게 끓인 국물에서는 깊고 편안한 향이 풍겨왔습니다. 각자의 눈빛에는 행복과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음식 정말 맛있어 보여요. 너무 수고하셨어요. 유미가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진심, 어린 감사가 제 마음을 부드럽게 녹였습니다. 그래, 어머니 덕분에 오늘 이렇게 맛있는 저녁을 먹네요. 재호 역시 밝은 얼굴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표정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너희 둘과 이렇게 마주 앉아 저녁을 먹으니 나도 정말 행복하구나. 오늘은 천천히 식사하면서 이야기 좀 나눠보자꾸나. 제 말에 모두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사를 시작하자 부드러운 국물과 따뜻한 밥, 그리고 바삭한 부침개가 입안에서 기분 좋게 어우러졌습니다. 음식의 온기와 맛이 가족들의 마음까지 녹여주는 듯 했습니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재호가 먼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요즘 회사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어머니가 도와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됐어요. 재호의 말에 유미가 부드럽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어머님께서 저희를 믿고 응원해 주신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드려요. 두 사람의 진심 어린 고백이 제 마음에 따뜻하게 와 닿았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나도 너희에게 그동안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들이 있단다. 너희가 나를 믿고 따라와 준 것이 나한테는 정말 고마운 일이었어. 제 말에 재호와 유미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탁 위를 비추는 작은 전등 불빛이 우리 모두를 부드럽게 감싸주고 있었습니다. 유미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처음에는 제가 많이 부족한 며느리 같아서 항상 죄송한 마음이 컸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머님이 저를 이렇게 따뜻하게 받아주셔서 정말 행복해요. 그녀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으며 따뜻한 눈길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유미야, 나는 네가 우리 가족이 돼서 정말 좋다.
앞으로도 서로 이해하며 이렇게 편하게 지내자꾸나. 우리 세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가볍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식탁 위에 흐르는 따뜻한 분위기와 함께 우리 가족의 마음은 더욱 깊게 연결되었습니다. 창밖으로 조용히 내리는 가을밤의 어둠 속에서도 우리 집은 따뜻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서로가 가진 진심 어린 사랑과 이해가 결국 우리를 더욱 가까이 만들어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가족과의 저녁 식사 중 어떤 대화를 가장 기억하고 있으신가요? 가을의 끝자락 공기가 점점 차가워지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가족들과의 새 출발을 기념하고자 작은 파티를 열기로 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집안은 바쁘게 움직이는 발걸음 소리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부엌에서는 유미가 밝은 얼굴로 싱싱한 과일과 채소를 씻으며 간단한 다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싱그러운 과일 향과 싱싱한 채소의 향기가 집안 전체를 상쾌하게 채웠습니다. 어머님, 제가 준비한 샐러드가 맛있어야 할 텐데 살짝 걱정돼요. 유미가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밝은 표정에는 설렘과 약간의 긴장감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말을 건넸습니다. 유미야, 네가 정성껏 준비한 거면 충분히 맛있을 거란다.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한편 마당에서는 재호가 테이블을 설치하고 작은 전등을 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바쁘게 움직일 때마다 전등이 가볍게 흔들리며 맑고 경쾌한 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니, 오늘 파티 분위기 제대로 낼 수 있겠죠? 재호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향해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그의 밝은 모습이 보기 좋아 따스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가 이렇게 잘 준비해주니 너무 고맙구나, 아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가볍게 웃었습니다. 마당에서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이 우리의 미소와 함께 집 안에 기분 좋게 스며들었습니다. 오후가 가까워지자 우리는 음식을 식탁에 정성스럽게 놓기 시작했습니다. 식탁 위에 가지런히 놓인 알록달록한 음식들이 보기만 해도 마음을 즐겁게 만들었습니다. 상큼한 샐러드, 달콤한 과일, 그리고 유미가 정성껏 준비한 작은 케이크까지 모든 음식이 테이블 위에서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재호 씨랑 저랑 이렇게 같이 준비하니까 참 좋네요. 가족이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유미의 말에 재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오늘 같은 날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우리 자주 이렇게 모여서 지내요. 가족들이 서로 마주보며 웃음 짓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속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이 차올랐습니다. 평범한 듯하면서도 이렇게 특별한 순간들이 바로 가족이 함께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잠시 멀리서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며 웃고 함께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가족이 함께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것임을 다시금 느끼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녁이 다가오면서 집안의 달콤한 음악과 포근한 조명이 하나둘씩 채워졌습니다. 오늘 이 작은 파티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진정한 가족으로서 하나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하며 행복과 설렘을 느꼈던 특별한 순간이 있으신가요? 저녁이 완전히 어둠으로 물들자 마당에 밝힌 작은 전구들이 부드럽게 빛나며 따스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식탁 위 음식들은 조명 아래서 더욱 맛깔스럽고 정겹게 빛났습니다. 와, 정말 예쁘네요. 이렇게 마당에서 저녁을 먹는 것도 오랜만이에요. 유미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아
재호도 고개를 끄덕이며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가슴 깊이 뭉클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모여 앉아 있으니 정말 좋구나. 자, 어서 식사를 시작하자꾸나. 제가 말을 마치자 모두가 웃으며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들에서는 집안에서 익숙한 따뜻한 향기가 은은히 퍼졌습니다. 갓 지은 따뜻한 밥과 잘 구워진 고기, 신선한 샐러드까지 모든 음식들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솜씨가 좋으세요. 이 맛을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유미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하자 재호도 거들며 웃음을 보였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음식은 언제 먹어도 최고예요. 두 사람의 칭찬에 저는 가볍게 손사래를 치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건 나 혼자 만든 게 아니잖니. 너희가 함께 했으니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나올 수 있었던 거야. 우리는 함께 웃음을 나누며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집안에서 들려오는 부드러운 음악 소리와 함께 우리의 대화도 점점 더 따뜻해졌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유미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정말 긴장 많이 했었어요. 어머님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 너무 걱정했었거든요.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유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유미야, 그때 내가 더 잘 대해주지 못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내가 더 먼저 다가갔더라면 너도 덜 긴장했을 텐데 말이야. 제 말에 유미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님이 늘 따뜻하게 대해주셨는걸요. 제가 혼자 너무 어렵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재호가 밝은 얼굴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하네요. 재호의 목소리에도 진심 어린 행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이렇게 가족이 함께 웃고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더 식사를 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서로의 이야기와 추억을 나누는 동안 마당에 불어오는 부드러운 바람과 은은한 조명은 이 순간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가족으로서의 화합을 이루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서로에게 솔직히 마음을 열고 의지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밤이 바로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따뜻한 가족의 첫날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가족과의 진심 어린 대화를 통해 화합을 이루었던 특별한 순간이 있으신가요? 오후가 깊어지고 집안이 조용해지자 저는 문득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보관된 작은 장롱을 열었습니다. 서랍을 천천히 여는 순간 오랜 나무 냄새와 함께 지난 시절의 온기가 부드럽게 퍼졌습니다. 장롱 깊숙이 숨겨둔 낡은 앨범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끝에 느껴지는 오래된 앨범의 촉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천천히 첫 장을 넘기자 빛바랜 사진 속에서 젊었던 우리 부부의 모습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흘렀구나. 앨범을 보면서 남편과 함께했던 행복했던 시절이 고스란히 떠올랐습니다. 결혼 초 작은 한옥집에서 함께 새 출발을 했던 그 시절.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늘 서로를 보며 웃음 지을 수 있었던 따뜻한 기억들이었습니다. 특히 김장철마다 남편과 함께 김치를 담그던 기억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배추와 매콤한 양념을 섞으며 손끝이 빨갛게 물들어도 서로 바라보며 나누던 미소가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정겨운 향기와 웃음소리가 다시금 귓가에 선명히 들리는 듯 했습니다. 한 장씩 사진을 넘기며 저는 어느새 남편과 함께 여행 갔던 바닷가 사진에 멈췄습니다. 사진 속 우리 둘은 하늘을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모습에서 다시금 행복했던 순간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당신이 떠나고 난 뒤 많이 외로웠어요. 하지만 이제 가족들이 다시 내 곁에 함께 있으니 참 고맙네요. 앨범을 넘길수록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얼마나 많은 시간을 혼자 외롭게 지냈는지 새삼스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가족들과 함께하며 느낀 따스함과 행복이 그 외로움까지 따뜻하게 감싸주는 듯 했습니다. 앨범을 닫고 나니 장롱 한편에 얌전히 놓인 작은 나무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남편이 생전에 아끼던 손목시계가 고요히 누워 있었습니다. 시계줄을 만지작거리며 조심스레 들어 올리자 여전히 차갑고 단단한 느낌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당신이 이 시계를 차고 있을 때 참 멋졌는데 혼잣말처럼 속삭이며 손목시계를 가슴에 조용히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체온처럼 따스했던 순간들이 떠오르며 다시금 마음이 아련해졌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천천히 숨을 고르며 눈을 감자 그의 다정한 목소리와 따스한 미소가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추억 속에서만 남아있는 남편이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의 따스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이 모든 추억들이 지금의 우리 가족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만드는 힘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는 내가 우리 가족을 더 따뜻하게 지켜나갈게요. 작은 결심을 하며 앨범과 손목시계를 다시 정성스레 장롱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창밖에서는 가을바람이 부드럽게 나뭇가지를 흔들며 작은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현재의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이 순간들이 얼마나 값진 선물인지 다시 한번 깊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이 지금의 가족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만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녁 무렵이 되어 집안에 은은한 황혼이 내려앉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붉은 노을빛이 방 안을 부드럽게 채우고 따뜻한 저녁을 함께한 가족들은 여전히 식탁 주변에서 편안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레 오래된 사진첩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재호와 유미는 사진첩을 보자 흥미롭다는 듯 밝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사진첩 오랜만에 보는 거네요, 어머님. 유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고 재호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앨범을 천천히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첫 장에 놓인 남편과 저의 결혼 사진을 보자 모두 잠시 말없이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우리 두 사람의 환한 미소가 마치 그때로 돌아간 듯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멋지셨네요. 이렇게 밝게 웃으시는 모습은 저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재호가 다정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내 아버지가 웃는 모습을 참 좋아했단다. 언제나 웃음으로 주위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곤 했지. 유미는 사진첩을 넘기다가 한 장의 사진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 사진은 남편과 함께 김치를 담그던 모습을 찍은 것이었습니다. 배추를 씻는 물소리 손으로 양념을 버무리던 촉촉한 느낌까지도 사진을 통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이 사진 정말 따뜻한 느낌이에요. 두 분이 함께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네요. 유미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저는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니 마음 깊숙한 곳에서 그리움과 따뜻함이
동시에 차올랐습니다. 그때가 참 행복했단다. 김장을 할 때면 너희 아버지가 항상 내 옆에서 도와주곤 했어. 서로 얼굴에 양념을 묻혀가며 웃고 떠들던 그 순간들이 아직도 생생하구나. 제 말을 듣던 재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 김장철이면 아버지랑 어머니가 웃으면서 일하시는 모습을 자주 봤어요.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선명해요. 식탁 위에는 따뜻한 추억의 온기가 가득 차올랐습니다. 서로가 지닌 아버지와의 소중한 기억을 나누며 우리 가족은 더욱 깊은 유대로 하나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신다면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이렇게 함께 웃으며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요. 유미의 말에 우리는 모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남편이 이 자리에 함께 있었다면 우리와 같이 따스하게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창밖에서 조용히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십 소리가 마치 우리의 따뜻한 대화에 조용히 화답하는 듯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아버지 이야기를 나누니 참 좋구나. 너희도 각자의 마음속에 아버지를 이렇게 따뜻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어 기쁘다. 제 말에 두 사람 모두 가볍게 미소 지으며 공감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사진첩은 어느새 우리 가족의 소중한 추억으로 가득한 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족과 함께 나누는 기억이 이토록 소중하고 따뜻하다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된 저녁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더욱 아끼고 사랑하며 앞으로도 이런 소중한 순간들을 자주 만들어가기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가족과 함께했던 소중한 추억이 있나요? 상쾌한 아침 공기가 마당 가득 부드럽게 흘러들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간단히 아침을 준비한 후 오랜만에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아직 이슬이 맺힌 풀잎들과 새벽녘의 신선한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히며 기분 좋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곧이어 재호와 유미도 밝은 표정으로 마당으로 나와 작은 정원 가꾸기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유미는 가벼운 밀짚 모자를 쓰고 밝게 웃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네요. 이렇게 같이 정원을 가꾸니까 참 좋네요. 유미의 활기찬 목소리가 마당 안의 공기를 더욱 밝고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재호도 곁에서 흙을 고르며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게요, 어머니. 이렇게 같이 마당 일을 하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모두 웃으며 정원 가꾸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먼저 흙을 손으로 천천히 만지며 식물을 심을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흙에서 전해지는 부드러운 촉감이 손끝에서 마음까지 편안하게 전해졌습니다. 유미는 곁에서 작은 꽃들을 조심스럽게 심으며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가 손에 든 꽃들은 화사하고 생생한 색깔을 띠고 있었고 햇살 아래에서 반짝이며 마당을 더욱 아름답게 꾸며주었습니다. 어머님, 이 꽃들 정말 예쁘죠? 우리가 심으면 더 예쁘게 자랄 거예요. 유미의 밝은 표정과 자신감 있는 목소리에 저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꽃들이 너희 손을 타고 더욱 아름답게 피어나겠구나. 마당에는 우리가 정성스레 심은 꽃들의 싱그러운 향기와 흙냄새가 기분 좋게 어우러졌습니다. 작업을 하던 중 재호가 작은 삽으로 흙을 퍼다가 우리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정원을 돌보는 게 참 좋네요. 마음도 안정되고 가족끼리 함께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의 말에 저와 유미도 고개를 끄덕이며 가벼운 웃음을 나눴습니다. 햇살 아래 우리의 얼굴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며 마당의 작은 벤치에 함께 앉았습니다. 우리가 만든 작은 정원을 바라보니
색색의 꽃들이 마치 우리 가족의 모습을 닮은 듯 보였습니다. 각기 다른 꽃들이 서로 어울리며 조화롭게 빛나는 모습이 우리 가족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너희와 함께한 시간이 정말 소중하고 좋구나. 이렇게 서로 곁에서 함께하는 순간들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이라는 걸 요즘 새삼 느끼는구나. 제 진심 어린 말에 재호와 유미는 서로를 바라보며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미는 제 손을 가볍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이제야 그런 걸 깨달았어요. 앞으로 이런 시간을 자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세 사람은 서로의 눈빛을 나누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당 위로 내려오는 따뜻한 햇살이 우리 가족의 마음을 더 깊이 감싸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특별한 행복은 이렇게 소박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도 가족과 함께 소박한 일상 속에서 큰 행복을 느낀 경험이 있으신가요? 해가 저물어 집안에는 포근한 저녁 기운이 퍼졌습니다. 마루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니 하늘에는 부드러운 분홍빛 노을이 천천히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정원을 가꾸고 가족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 정말로 소중하고 행복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부엌에서 유미가 따뜻한 차를 준비해 가져왔고 식탁 위에는 작은 과자와 과일이 정성스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 향긋한 차 향기와 달콤한 과자의 향이 온 집안을 따스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하루 정말 행복했어요. 같이 정원을 가꾸고 이야기를 나누니까 기분이 좋아졌어요. 유미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차를 따라주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저 역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너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가장 큰 행복이구나. 재호는 편안하게 웃으며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정말 오늘처럼 매일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게 정말 고맙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따뜻한 말을 들으며 더욱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창밖에서는 저녁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나무를 가볍게 흔들고 있었고 그 소리가 집 안까지 고요히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서 편안히 차를 마시며 그 순간을 즐겼습니다. 돌아보니 우리가 서로에게 참 많이 배웠구나 싶다. 이제야 진정한 가족이 된 것 같아서 너무 기쁘구나. 제 말에 유미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가족이란 정말 가까이 있으면서도 가장 소중한 걸 뒤늦게 깨닫는 관계인가 봐요. 어머님과 재호 씨가 옆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유미의 말에서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늘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걸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족은 이렇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존재가 되도록 노력하자꾸나. 서로 의지하며 더 행복한 추억들을 만들어가면 좋겠구나. 제 다짐에 재호와 유미 모두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마루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소박한 웃음을 나눴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깊어지고 별들이 하나둘씩 하늘에 반짝이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진심으로 서로에게 감사와 사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순간이 우리 가족에게 가장 따뜻하고 특별한 추억으로 남을 것이었습니다. 가족이란 결국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달은 하루였습니다. 여러분도 가족과 함께 보낸 어떤 평범한 하루가 특별히 기억에 남으시나요?
시간이 흘러 어느덧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하얀 눈송이가 부드럽게 마당 위를 덮으며 고요한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그 풍경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지난 일들을 돌아보니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고요한 평화가 느껴졌습니다. 그때는 힘들고 아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일이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았습니다. 부엌에서는 유미가 조용히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나는 도마, 위칼 소리와 팬 위에서 달걀이 익어가는 소리가 집안에 따뜻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님 눈이 정말 많이 왔어요. 마당이 온통 하얗게 덮였어요. 유미의 밝은 목소리에 저는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에 눈 덮인 풍경은 마치 깨끗한 새 출발을 알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렇게 눈 오는 아침이 정말 오랜만이구나. 참 아름답고 평화롭네. 우리는 서로 미소를 주고받으며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밥과 정성스럽게 차려진 반찬들에서 은은한 향기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잠시 후 재호도 부엌으로 들어와 밝은 얼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예전과는 다르게 여유와 평화로운 기운이 넘쳐났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눈 오는 날 함께 아침을 먹으니 정말 좋네요. 예전에는 이렇게 여유롭게 함께 하지 못했는데 말이죠. 재호의 말에 유미가 고개를 끄덕이며 밝게 웃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과 이렇게 함께하는 아침이 너무 좋아요. 매 순간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져요. 저는 두 사람의 말을 들으며 마음 깊이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저는 마당으로 나가 쌓인 눈을 조심스럽게 밟으며 걸었습니다.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눈의 감촉이 신선하고 즐거웠습니다. 추운 겨울 공기가 얼굴을 스치며 정신을 맑게 해주었습니다. 그때 재호와 유미도 웃으며 마당으로 나와 함께 눈길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하얀 눈밭 위에 작은 발자국을 남기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차가운 눈송이가 얼굴에 닿았지만 마음만큼은 포근하고 따스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함께 웃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구나. 저의 말에 유미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소소한 행복을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머님, 그녀의 말에 재호가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가족이란 결국 이렇게 일상 속에서 함께하는 작은 순간들이 제일 큰 행복인 것 같아요. 가족과 함께한 이 작은 순간들이 제게는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복잡하고 힘들었던 지난날의 일들이 결국 이렇게 평화로운 일상으로 우리를 인도한 것 같았습니다. 눈 내리는 고요한 아침, 우리는 서로에게 더욱 가까워졌고 마음 깊이 진정한 회원과 평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오로지 우리 가족만의 행복이 충만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도 일상 속 작은 순간들이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을 더욱 깊게 느끼게 해준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녁이 깊어가며 집 안의 분위기는 한층 더 고요하고 따뜻해졌습니다. 거실에는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창밖으로 희미하게 흩날리는 눈송이들이 아름다운 겨울밤을 완성했습니다. 저는 가족들과 함께 편안히 소파에 앉아 천천히 지나온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재호가 어릴 적 이야기를 꺼내며 밝게 웃음을 지었고 유미 역시 관심 어린 눈으로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들 지금도 가끔 그리워요. 특히 추운 겨울날 끓여주시던 뜨거운 김치찌개가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요.
재호의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과거를 떠올리니 그 시절의 풍경과 냄새 따스했던 온기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히 기억났습니다. 그래, 그땐 먹을 게 많지 않아도 이렇게 함께 앉아서 먹으면 늘 행복했지.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단다. 유미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전 어머님이 들려주시는 예전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따뜻해져요. 가족이 이런 거구나 하고 새삼 느끼게 돼요. 그녀의 말이 제 가슴을 깊게 울렸습니다. 사실 그동안 가족 사이에 있었던 어려운 일들조차도 결국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 포근히 내려앉은 눈송이들이 조용히 쌓여가며 세상의 모든 소리를 부드럽게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지. 하지만 그런 모든 순간들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 같구나. 제 말에 재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한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가족이 항상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나누면 좋겠어요.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함께 의지하고 해결해 나가요. 유미 역시 밝은 얼굴로 저와 재호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맞아요. 앞으로 우리 셋이 서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셋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밝게 미소 지었습니다. 거실 안에 흐르는 이 고요한 순간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동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다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너희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란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자꾸나. 재호와 유미는 저의 말에 깊게 공감하며 밝은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 가족 사이에 흐르는 따뜻한 기운은 어느 때보다 더 강렬하고 진실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새 창밖의 눈송이는 더욱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앞으로 우리가 함께 쌓아갈 행복한 순간들이 더욱 많아질 것이라는 걸 미리 축복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이란 결국 서로에게 진심을 다해 마음을 열고 그렇게 함께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되는 이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가족과 함께하며 서로에게 진심 어린 사랑과 감사를 표현했던 소중한 순간이 있으신가요?